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2021년 4회 이제 해설 강의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각 문제마다 요 밑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문제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타임라인 다 찍어 놓았으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재료역학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과 변형률은 해서 응력의 기본 개념과 변형률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그마는 A분의 P, 그 다음에 엡실론은 L분의 람다. 자, 단위 잘 맞춰주세요. 밀리미터는 다 미터로 바꿔주시고 뉴턴은, 킬로뉴턴은 다 뉴턴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3.7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0.001 해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잘 읽어보시면은 이 축지름이 4대 3인데 이 응력의 비,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비가 얼마니 하고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수직 응력의 정의를 이제 비례식을 세우면 되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직렬 연결일 때는 이 변형량은 다르고 작용하는 힘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P 양쪽에 P라고 이제 하면은 이쪽에도 P, 이쪽에도 P 동일한 P가 걸리는 겁니다. 반면에 병렬 같은 경우에는 병렬은 변형량 람다나 뭐 변형률 엡실론은 같지만은 여기 작용하는 힘이 같지가 않습니다. 가운데가 더 작고 바깥에가 더 크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같으므로 면적에 이제 반비례하겠죠. 16분의 1분의 대 9대 1이니까 9대 16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3번입니다. 탄성 변형 에너지의 B, UA분의 UB를 물어봤습니다. 자, 탄성 변형 에너지 우리 요 공식 암기해야겠죠. U는 2분의 P제곱L, P제곱L 요거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A분의 P제곱L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거는 U1, 여기가 U1, 여기가 U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차례대로 천천히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5 A분의 P제곱L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 여기 2가 있으니까요. 요걸 이제 약분을 하시면은 9분의 5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4번입니다. 공학적 변형률, 그 다음에 진변형률, 관계식. 자, 이거 관계식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암기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교재에서는 엡실론 t는, 그러니까 진 변형률은 ln 1 플러스 공층 변형률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요 그냥 2와 요 엡실론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축방향의 감소량. 요걸 이제 물어봤는데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Z방향, X방향, Y방향이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삼축 응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축 응력에서도 이 길이 감소량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변형률에 관한 공식입니다. 자, 삼축 응력은 제가 이론 시간에 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암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모르셨으면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엡실론 Z는 요 공식 2분의 시그마 Z 마이너스 뉴 엡실론 X 마이너스 뉴 엡실론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 앞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원래 공식이었죠. 요렇게가 원래 공식이었고 여기에 이제 삼축 응력일 때는 마이너스 뉴 엡실론 X 마이너스 뉴 엡실론 Y 이렇게 쉽게 암기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 응력이 주어졌고 이 탄성계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 엡실론 X와 엡실론 Y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0.0001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압축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요 시그마 Z 또한 압축 응력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공식을 알아도 이 부호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다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요. 마이너스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이제 엡실론 Z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원래 길이에다가 엡실론 Z를 곱하시면은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인데 밀리미터로 바꾸면은 0.07mm. 자, 길이 감소량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 맞죠? 그래서 0.07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원형과 정사각형의 단면적이 같을 때 단면 계수의 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활용하면 되겠죠? 이 단면적이 같을 때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단면 계수, 이제 원형일 때 Z1은 32분의 파이 D 3승. 자, 이거 이제 ZP, 극단면 계수랑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일 때는 6분의 정사각형이니까 6분의 A 3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적이 같은 조건 그대로 이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요 A분의 D를 파이분의 4 루트로 볼 수가 있고, 요 Z분의 Z1 요거 그대로 이제 쭉 정리하게 나가면은 0.846이 나옵니다. 요거는 어떤 공학적인 지식을 묻는 이 문제도 되지만은 이 수학적인 약간의 이 산수를 포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축에서 발생한 비틀림 각도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축이다 하면은 비틀림 각, 동력,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뭐 전다 능력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동력과 그리고 이 비틀림 각 두 개를 묻는 짬뽕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어떻게 줬냐면은 이 회전수를 RPM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RPM으로 주면은 이 각속도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이다. 요걸 가지고 이제 각속도 오메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이 동력 P는 T 오메가를 통해서 지금 토크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틀림 모멘트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P는 T 오메가를 해서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오메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각속도를 먼저 60분의 2파이 N으로 구해서 12.57 라디안 퍼 세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력 공식을 통해서 이 토크 T 값을 2784.4 뉴턴 미터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비틀림 각도는 GIP분의 TL이다. 그래서 0.0527 라디안입니다. 그래서 0.053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귀찮죠? 자, 보면은 비틀림 각의 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뭐 비틀림 각의 비니까 뭐 세타는 GIP분의 TL을 써야겠다. 요거는 이제 딱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조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재질과 길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가로탄성 계수 G는 재질의 이제 종속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이 가로탄성 계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G도 사라지고 L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IP와 T가 남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자, 동일 회전수의 동일 동력 P는 T 오메가에서 동일 회전수의 동일 동력이다. 자, 그러면은 뭘 준 거예요? 이 비틀림 모멘트 토크 값도 같다는 거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좀 어렵게 풀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T도 똑같으니까 요 세타는 무슨 말이냐? 극단면 2차 모멘트에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요거를 이제 어렵게 준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이제 산수가 필요한데 반비례니까 중실축분의 중공축이니까 이게 크로스 돼서 여기 IP 중공축, IP 중실축으로 이렇게 크로스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 이거는 수학적인 좀 센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변수로 이제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간단한 숫자 뭐 1, 2 또는 제가 한 것처럼 4, 2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풀면은 숫자가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D2 외경 D2를 4 내경 D1을 이제 2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1.07B가 나와서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9번 봅시다. 동일한 전단력이 원형 단면보에서 최대 전단 능력의 크기. 자, 보에서 최대 전단 능력인데 또 전단력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다? 타우 맥스는 3A분의 4V겠죠? 지금 원형 단면 보니까
IB분의 VQ는 이제 알고만 있고 쓰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반드시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일한 전단력, 이게 이제 같죠? 그러면은 이 A, 면적에 따라서 반비례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름이 3배가 되었으니까 면적은 9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타우는 9분의 1배가 돼서 9분의 1 타우 맥스,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2021년 사회가 이제 문제들이 좀 어렵진 않았는데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딱 그 문제입니다. 자, 이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그러니까 비틀림과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보에 대한 또는 축에 대한 이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사실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모르는 학생들도 태반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보잖아요. 그러면은 타우 맥스는 3A분의 4V인가? 요거를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그랬는데 안 풀리죠. 왜냐하면 이 전단력이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우는 ZP분의 T라는 이 축의 비틀림 공식을 통해서 최대 전달 능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두 개 중에 보나 축 두 개 중에 이제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보라고 나왔지만은 이게 사실 축에 의한 공식에 의해서 답이 나온다는 것이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2번 이제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상당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토크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만 이 공식에서는 TE 이 토크 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트보다는 이 토크를 구하는 방법만 잘 알고 계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길이가 1m고 100cm니까 1m고 힘이 3.6kN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3.6 나옵니다. 그 다음에 t는 1.8 나오고요. 그러면은 요 공식 루트 m제곱 플러스 t제곱 요걸 이용해서 4.025 kNm가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이 축의 최대 전달 능력 공식 요걸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20.5 메가파스칼,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